네, 매수 타이밍을 잡아라 종목 굿바이 들어왔습니다. 한 종목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멘토님 미래에셋증권 궁금하시대요. 1,200원에 5%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추가 매수 문의 들어왔거든요. 뭐 증권사들 1분기 실적 좋을 거라고 하잖아요. 상승세 미래에셋증권 살아있을까요? 네. 또 최근에 보면 이제 증권주들 갑자기 막 올라갔잖아요. 그게 이제 실적 때문에 그렇거든요. 역시 증권주를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은 그동안 힘들었다가 이제 수익이 나신 건데 증권주 같은 경우에 사실 어찌 보면은 실적 좋은 기업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지난해부터 주식을 안 하다 평생 안 하다가 지난해부터 막 계좌를 개설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권주는 실적이 당연히 좋을 거예요. 주가하고의 괴리감을 본다면 이 미래에셋증권도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자리 잡고 다시 또 올라갈 여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예. 제가 포트폴리오 전략 말씀드렸잖아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증권주는 증권주대로 놓고 또 다른 업종에서 종목을 선택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도 역시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지금 보유하시면서 가져가시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끌고 가신다면 12,000원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어요. 지금 미국도 국내 증시도 상승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 미래에셋증권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보유 관점, 그리고 만약에 신규로 매수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은 좀 눌렸을 때 한 9,900원, 만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는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건 맞는데 지금 추가 매수 자리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들고 있다면 계속 홀딩해서 12,000원까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 매수가 28만 원에 비중 20%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보니까 뭐 30만 원 앞에서 참 지지부진하네요. 지난해 뭐 대상공장 폭발했던 거 재가동했다고 하는데 모멘텀 있지 않을까요?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지난해 뭐 8월, 9월 이쯤일 거예요. 그때부터 롯데케미칼을 많이 이제 매수를 권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실제로 저도 이제 이 종목을 사서 수익을 또 내기도 했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롯데케미칼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 당시에는 메리트가 굉장히 컸고 이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분위기하고는 조금은 멀어져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횡보 흐름과 어떤 조정 기간이 좀 지나고 나서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화학 섹터는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가의 조정이 좀 길어지고 좀 답답할 뿐입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좀 답답하다 하신다면 지금 수익이잖아요. 수익이라면 지금 수익 한번 정리해 두시고 나중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 있죠. 예를 들어서 27만 원 정도? 지금 정리했다가 나중에 27만 원 정도 부근에 오거나 이 가격 아래에 왔을 때 다시 사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시는 전략 또는 수익 실현한 다음에 27만 원 아래에서 다시 한번 재접근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요. 지금 역시 매수는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지금 수익권이니까 일단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만 원 선에서 다시 재매수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캐몬입니다. 캐몬 4,300원에 비중 3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노바백스 관련주로 묶이면서 5거래일 연속 질주하고 있는데 근데 수익권은 아니세요. 기다리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물려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뒷걸음 치다가 이제 쥐를 잡은 그런 격이 됐어요. 다행입니다. 어쨌든 물려있다가 그동안 계속 빠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이번 타이밍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오늘 고점 가격을 보면요. 4,045원이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시세는 끝나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 캐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올 때 4,000원 부분에서 딱 걸린 게 지난번에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거의 뭐 손실을 회복하지 못했는데도 계속 물량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000원 정도가 고비일 것 같아요. 4,000원 위로 올라올 때 그때 4,500원까지도 사실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굳이 그 가격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4,200원 정도에서는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요. 매수는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캐몬 매수 유보 의견 주셨습니다. 4,200원 위로 올라갈 때 그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덕전자인데요. 대덕전자 15,700원에 비중 10%라고 하십니다. 1분기 실적 개선 점쳐지고 있는데 이분 너무 고점에 사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지금 이 기업 역시 이제 주가가 좀 높을 때 사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하고의 어떤 괴리감을 보셔야 돼요. 실적이 좋아진다? 그동안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기업이라면 이 실적이 발표됐을 때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보시면 IT 관련주들도 다시 또 수급이 또 돌아서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덕전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매수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이면 지금은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올라갔을 때 정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은 굳이 매수 관점에서의 의견은 드리진 않겠지만 보유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16,000원까지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덕전자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는 보유하고 있다면 16,0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 불가능하다 이야기 전해 들었고요. 자, HDC 현대산업개발인데요. 다행히 수익권이십니다. 29,200원에 10% 들고 계시대요. 그런데 뭐 분양 성적도 부진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실패해서 여러모로 좀 안개 속인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 종목? 사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게 됐을 때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악재예요.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돈을 계속 이제 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게 득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지금 이제 건설주들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건설회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건설, 뭐 GS건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기업은 해외 쪽, 특히나 중동 쪽에서의 수주가 많은 기업이에요. 유가가 올라가면 중동 쪽에서의 수주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해외 쪽 업체들이 많이 올라갔고 국내에서 부동산 시장이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딜 뿐입니다. 하지만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27,000원 아래에 있을 때는 담아두시면 아마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 가격보다는 27,000원 아래에서 접근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HDC 현대산업개발 긍정적으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27,000원 아래에서 신규 접근해보자라는 이야기 기억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젠입니다. 지난해 우리 상반기 시장을 호령했던 게 진단키트 주였을 텐데 19만 원에 10%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일단은 수익권은 아니시고요. 욕심내볼 수 있는 자리 아닐까요? 맞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의 부작용 문제 때문에 이제 국내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지난해 한때 강했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쪽 아래쪽에서 시세가 또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젠처럼 지금 아래에서 반등이 나오는, 즉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기업들을 따라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몰려있던 분들은 잘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활용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가 볼 때는 매수 관점에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0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1차 목표가로 보고 홀딩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지금 진입은 어렵다고 하십니다. 다만 보유자들은 1차 목표가 20만 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와, 정말 이 가격 실합니까? 현대차 12만 5천 원에 비중 90%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너무 부러워요. 이 종목 계속 들고 가도 되지 않아요, 현대차? 맞아요. 지금은 아직은 들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계속 제가 매수 유보 의견을 드려요. 종목들이.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질문 주실 때 화장품 쪽을 한번 보고서 질문을 주시는 것도 한번 팁으로 드리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은 맞습니다. 그리고 12만 원대면은 아직까지는 뭐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22만 원 정도를 손절가만 잡아두시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한 24만 원 정도까지 한번 24만 5천 원까지는 한번 끌고 가볼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보유 의견, 매수는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도 매수 유보 의견 주셨습니다. 24만 5천 원 목표가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펩트론입니다. 뭐 이 종목 15,960원에 비중 8%라고 하시는데 오늘 장중에 15,000원 돌파해냈거든요. 업사이드 열려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이제 흐름이 지금 바닥에 잡혀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지금 밀렸다가 다시 또 이번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한번 분산이 나온 거거든요. 빠질 사람들도 빠졌다는 거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보고 그냥 홀딩 하시는 건 괜찮은데 역시 매수 관점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팁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KCC 같은 경우 이제 리모델링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KCC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런 종목들 잘 가잖아요. 이 벽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종목 말고 보지 않는 종목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아모레 퍼시픽.
자, 보세요. 지금 아모레퍼시픽 자리 잘 잡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봐야 될 화장품 종목들 한번 보세요. 저는 차라리 저 종목보다는 아모레 G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을 그냥 지금 사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매수 가능 의견 안 드렸기 때문에 아쉬워서 제가 한 종목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모레 G를 차라리 매수하세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펩트론도 지금 자리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모레 G 주셨으니까요. 우리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와이솔 볼게요. 멘토님 5G 관련주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와이솔 신규 매수 자리냐고 물어보셨는데 가능한 걸까요? 지난번에도 이제 올해 재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도 5G 관련주도 아직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와이솔 같은 경우에도 5G 대표적인 기업인데 자리를 잡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와이솔을 매수를 하기에는 좀 덜 익은 기업이에요.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고 5G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와이솔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와이솔도 매수 유보 사인 주셨습니다. 뒤에 종목들 많은데요. 오늘 아쉽지만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시장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장 마감까지 이 흐름 이어가길 기대해 보면서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